이번 영상에서는 인류 초기의 문명, 그 중에서도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네 개의 문명 중에서도 가장 빨리 시작된 문명이죠. 그래서 바로 요 두 강,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기원전 3000년에 바로 이 지역에서 문명이 처음으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을 구하기 쉬웠고요. 그래서 별명이 있어요. 바로 비옥한 초승달지대. 찾으셨나요? 바로 이렇게 초승달 모양의 땅.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지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결국 문명이 제일 먼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지역은요, 주변에 사실 평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방이 탁 트인 개방적 지형이기 때문에 밖에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는 세력이 바뀝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지역이기도 해요. 그럼 이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계 최초로 문명을 건설한 똑똑한 사람들은 바로 수메르인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명을 건설했고 그들이 남긴 몇 가지 유물과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먼저 수메르인이 도시 중심에 세운 지구라트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이 지구라트는 바로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거죠. 그 다음에 문명은 문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문자를 그 수메르인들이 만들었는데 이 문자는 그 당시 종이도 없고 뭐 펜도 없죠. 그래서 이런 점토판에다가 꾹꾹 날카로운 것으로 찍어서 쐐기 모양을 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쐐기 문자라고 하고요. 이것들을 후대의 역사가들이 다 이렇게 해독을 했죠. 그래서 쐐기 문자. 그리고 아까 했던 지구라트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아주 중요한 그런 유물과 유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메르인의 국가, 수메르인이 처음으로 세웠던 국가가 쇠퇴하고 이 지역에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새로운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바빌로니아 왕국은 굉장히 영토가 그 수메르인이 정착했던 곳보다 넓었죠. 그럼 이렇게 넓은 지역을 정복했던 바빌로니아의 왕이 누구냐? 바로 함무라비 왕이라는 왕입니다. 이 왕,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을 통일했을 뿐만 아니라 뭘로 유명하죠? 맞아요. 바로 법전을 편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법전을 바로 이런 돌에다가 썼고 당연히 쐐기 문자로 쓰여져 있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로 똑같이 한다. 귀족이 귀족의 눈을 멀게 하면 그의 눈도 똑같이 멍들게 하고 뼈를 부러뜨리면 똑같이 부러뜨린다. 바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바로 함무라비 법전의 컨셉이죠. 그래서 절저한 보복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게 얘기되고 있는 그런 법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함무라비 왕이 죽은 다음에 그 바빌로니아 왕국은요, 결국 멸망을 하는데 그걸 멸망시킨 사람들이 히타이트라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살았던 민족인데 이렇게 와가지고 바빌로니아 왕국을 정복한 거죠. 그럼 히타이트가 이렇게 바빌로니아 왕국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철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 바빌로니아 왕국 때까지만 해도 청동기였거든요. 문명은 청동기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히타이트 이 사람들은 철로 된 무기를 사용하면서 훨씬 강한 무기로 바빌로니아 왕국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요, 히타이트 말고도 또 다른 여러 민족들이 요 그 서아시아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요. 먼저 페니키아는요, 굉장히 바다로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페니키아 애들이 원래 살던 데인데 그들은 이 지중해, 여기가 지중해 바다예요. 이 지중해를 이렇게 가로질러 정말로 여러 곳으로 진출을 하죠. 그래서 이 초록색으로 색칠된 부분이 바로 페니키아 애들이 차지한 식민지예요. 그래서 활발하게 식민 도시를 건설했다는 거. 당연히 이렇게 정복을 하고 여기에서 무역을 하고 이러다 보면 뭔가 거래를 하려면 문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페니키아 애들도 문자를 만드는데요. 바로 이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표음 문자, 소리를 본따서 만든 이 글자가요. 오늘날에 바로 요 뭐죠? 그쵸. 알파벳의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니키아는 활발한 식민 도시를 건설했고 그다음 알파벳의 기원이 된 문자를 만들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헤브라이예요. 헤브라이인들은 이쪽에 살았는데 헤브라이 낯설지만 얘네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대인, 유태인.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왕국을 건국했고 나중에 그것이 분열되는데 이 얘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헤브라이인들,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헤브라이인들이 남긴
유명한 중요한 종교가 있거든요. 바로 지금도 남아있는 종교인데 유대교. 그래서 이들은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신이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런 유대인의 종교가 유대교죠. 자, 다음은 이집트 문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집트 하면 생각나는 거 되게 많이 있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집트도 역시 강 주변에서 시작되죠. 큰 강, 어디죠? 바로 여기 있네요.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은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범람, 물이 넘쳐요. 그러면서 물이 넘칠 때마다 이 땅에다가 좋은 양분들을 남겨주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농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로 모여들고 여기에서 농업 생산이 잘 되면서 계급이 생기고 그러면서 결국 문명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집트 지역은 사실 꽉 막혀 있어요. 앞에는 지중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도 이쪽으로 가기가 힘들어요. 즉, 폐쇄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이 이집트를 침략하기도 힘들겠죠. 그래서 주변에 침입이 적었다. 메소포타미아와는 달리 오랫동안 통일왕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통일왕국을 이끈 왕이 누구냐? 바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인물입니다. 이 사람 뭐라고 부르죠? 바로 파라오가 강력한 권력을 갖고 통치했죠. 그런데 이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신에게 권력을 받아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담당합니다. 제사까지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스타일의 정치를 신에게서 권력을 받아서 하는 정치, 그래서 신권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파라오는 신권 정치를 했고, 그래서 이 파라오 왕조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 파라오는 죽고 난 다음 어디에 묻히느냐? 바로 이런 피라미드에 묻힙니다. 여러분, 피라미드가요,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만 알았지 사실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상상이 안 가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여 있는 거잖아요. 근데 돌 하나가, 여기 있는 이 돌 하나가 사람보다 커요. 그래서 정말로 가장 큰 피라미드 높이 146m, 100m도 넘는 거죠. 200만 개의 돌덩이로 만들어진. 그래서 정말로 커다란 무덤. 이곳에는 사실 파라오 정도의 권력자만이 묻힐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요거 뭐라고 하나요? 스핑크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아주 독특했습니다. 바로 얘네들은 평화롭잖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침략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너무 평화로우니까 이제 죽고 난 다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론을 내립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그럼 영혼이 어딘가를 떠돌다가 다시 나의 몸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썩지 않게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뭘로? 그렇죠. 바로 이렇게 생긴 미이라로 제작해서 썩지 않게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이집트 사람들의 영혼 불멸, 영혼은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세, 죽은 다음의 세상, 내세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런 미이라로 만들어 놓게 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미이라와 함께 무덤에 묻는 글이 사자에서예요. 이게 뭐냐면 사자가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의 편지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사후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알려주는 그런 안내서죠. 그래서 뭐 심판의 저울로 데려가고 뭐 괴물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심판의 저울을 통과하면 생명을 받고 이런 거, 마치 오늘날에 그 우리나라의 뭐 신과 함께, 영화 신과 함께 보면 그렇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막 영화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집트도 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문자는 이래요. 이게 문자예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글자를 그림 문자, 정말 그림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상형, 모양을 본뜬 글자라고 해서 상형 문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학자들은 이걸 해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문자는 그림 문자, 상형 문자인데 이것을 어디에 기록하느냐. 사실 이 시기에는 종이도 없고 펜도 없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요, 이 상형 문자를 이러한 종이, 최초의 종이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바로 파피루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라는 그 이집트 지역의 종이, 이렇게 생긴 파피루스의 기록을 해놨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이집트 문명 했고요. 여기 보면 인도 문명은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할게요.